세리아 2019-20 시즌 11라운드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라운드 첫 경기부터 약간의 이변이 있었죠. 로마가 나폴리를 2대1로 꺾었습니다. 로마가 지금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냐면요. 부상자가 많아서 또다시 센터백 만치니를 미드필더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주전 센터백 한 자리도 멀트 채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최근 많은 부상자가 있었지만 로마보다야 훨씬 안정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로마의 폰세카 감독의 전술이 돋보였던 한판이었습니다. 바로 미드필더 자리로 분류가 됐던 지안루카 만치니를 이용한 전술적 해법이 있었는데요. 빌드업 시 순식간에 라인을 올리고 만치니를 후방으로 빼면서 3백 형태로 전환합니다. 베레투에게 볼 전개를 맡기곤 하죠. 하지만 나폴리가 페널티 에리어 근처로 강하게 압박을 해오면 또 선수들 위치를 바꿉니다. 이번엔 파스토레가 최후방에서 볼을 잡고 만치니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략으로 만치니의 롱패스가 한 번에 연결되며 자니올로의 선취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로마는 카이온의 핸드볼로 PK 찬스까지 얻어냈는데요. 하지만 콜라로프가 실축하며 위기에 빠진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나 했지만 나폴리가 찬스를 잘 살리지 못했죠. 결국 또 한 번의 PK 찬스를 베레투가 넣으면서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나폴리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상대가 내려앉으면 수비를 깰 수 있을 전술적 움직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로마전에서도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나폴리는 벌써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빡친 나폴리의 회장이 선수들에게 집에 돌아가지 말고 합숙훈련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 지시를 쌩까고 주중 챔스 경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막장으로 흘러가는군요. 이 귀가 사건의 주동자는 메르텐스와 카이온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폴리가 이 두 선수를 1월 이적 시장에 방출시킨다는 기사가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로냐와 인테르의 경기는 인테르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인테르가 참 어렵게 갔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테르에게는 루카쿠의 맹활약이 있었지요. 소리아노에게 선취골을 허용하고 시작하는 인테르였습니다. 그러나 루카쿠가 침착하게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PK로 역전골까지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이번 경기는 루카쿠가 제대로 돈값을 해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까꿍아! 근데 말이지 까꿍아, 강팀이랑 할 때도 조금만 더 잘하자. 형이 긴 말 안 할게요. 다음 경기는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토리노 더비였는데요.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유벤투스는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갔고 토리노는 이제 6경기 연속 무승이네요. 승부는 데리으트의 세리아 데뷔골 1개로 갈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석연찮은 장면이 나왔었죠. 야, 얘도 진짜 대단합니다. 또 공이 팔에 맞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5번째일 텐데 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확실하게 PK를 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몸에 완전히 붙지도 않은 데다 아무리 혼전 상황이라지만 확실히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다만 데리으트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벤투스의 122년 역사를 돌아볼 때 토리노 더비에서 데뷔골을 넣은 외국인 선수는 데리으트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벤투스 축하합니다.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주중에 꺾고 세리아 클럽 중 가장 먼저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은 16강 못 갈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아론 램지가 새 역사를 썼군요. 유벤투스 역사상 최초로 챔스 득점을 기록한 영국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챔스 통산 300골의 주인공도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칼리아리가 리그 최강 공격력의 팀 아탈란타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2대0 승리를 챙깁니다. 아탈란타는 바로 이 장면이 패배의 결정적 순간이 됐는데요. 일리치치가 리코지아니스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고 흥분한 나머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퇴장이고요. 아탈란타는 결승골도 자책골로 내주고 이런 슛도 안 들어가는 등 운이 참 없었습니다.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첫 리그 무득점 경기였는데요. 이 원동력은 칼리아리의 적극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아탈란타의 볼 흐름을 이런 압박으로 차단하는 장면이 돋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칼리아리의 초반 행보가 참 경이롭습니다. 승점 21점으로 4위와 승점 동률인데요.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폴리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유독 반전이 참 많습니다. 침몰에 가던 우디네세가 예상외로 제노아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디네세는 2경기 연속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로마전 패배 이후 팀에서 경질당했으며
새 감독 선임 없이 루카고티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골을 내주는 우디네세. 하지만 데파울이 동점골을 넣고 세마가 역전골을 만들었으며 라자냐가 쐐기골을 넣고 연패를 끊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베로나와 브레시아의 경기입니다. 베로나가 2대1로 승리했군요. 경기는 에디 살세도의 골로 베로나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인테르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됐던 골이었습니다. 인테르 유스 선수로 베로나의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에디 살세도 선수인데요. 2001년생의 어린 선수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드디어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경기와는 별개로 발로텔리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미친놈들이 진짜 또 인종차별 노래를 부르고 원숭이 흉내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새끼들. 진짜 이런 새끼들은 존나게 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인종차별 리그라고 딱지 붙어있는 게 빡쳐 죽겠는데 아직도 이런 개새끼들이 팬이랍시고 있다니 말입니다. 진짜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발로텔리를 감싸줘야 할 브레시아 서포터 그룹도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로텔리가 너무 거만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발로텔리 보고 좀 자제하래요. 세상에 이런 병신 새끼들이. 아주 유명한 씹새끼? 다음 경기입니다. 레체와 사수올로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승격팀 레체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요. 강등 1순위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좋은 결과를 잇따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인데요. 직전 삼프도리아와 비긴 걸 빼면 유벤투스와 비겼죠. 밀란과도 비겼죠.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도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레체는 팀의 간판 공격수 바바카르가 부상으로 이른 시간 교체됐는데요. 이 부상의 정도가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 인생사 아이러니한 것이 바바카르의 부상으로 대신 투입된 팔코가 이렇게 프리킥골을 집어넣었으니 참 재밌습니다. 다음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파르마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번에는 피오렌티나의 에이스 키에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좋은 선수이고 능력이 출중한 선수임은 확실한데 요즘 들어 개인 플레이가 좀 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실까요? 키에사가 무리한 드리블로 공을 뺏기는데요. 결국 이 미스가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피오렌티나를 구한 것은 카스트로빌리였는데요. 헤더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저거 어시스트 안에가 다우베르트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제가 크로스가 저렇게 정확할 리가 없는데요. 원래 이런 애거든요. 크로스를 정확히 보내는 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죠? 다우베르트랑 바꿔서 데려온 비라기는 인텔에서 똥만 싸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밀란이 또 졌습니다. 이번엔 홈에서 라치오에게 2대1로 패배했어요. 저는 이 경기에서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밀란에서 가장 공격기회가 큰 선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수비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밀란의 첫 실점 장면을 보실까요? 공격 가담이 나갔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빠르게 복귀하지 못하면서 측면이 완전히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라치오는 가볍게 골을 가져갑니다. 이런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라치오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뒷공간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스토스의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밀란. 후반전 들어서 밀란은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라치오가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의식해서인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경기에서 빼고 얼씨구? 임모빌라도 같이 빼버립니다. 이쯤 되면 경기를 이길 생각 없이 대충 비기고 유로파리그에나 집중하자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테오 에르난데스가 나간 자리 텅텅 비는 건 끝까지 말썽이었네요. 코레아가 골을 넣으면서 라치오가 이겼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밀란. 설상가상으로 사무 카스티요가 경기 중간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햄스트링 파열로 확인됐고 한 달 뒤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놈은 참 더럽게도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 씌워졌는데 라치오가 AC 밀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무려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라치오는 도대체 밀란전에서 임모빌레랑 밀린코비치 사비치 다 빼더니 왜 또 셀틱한테 터지고 온 거냐? 이번 시즌 세리아 참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가 스파를 걷고 무려 7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카프라리의 골이 결승골인데요. 끝모르게 추락하는 것 같던 삼프도리아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제 스팔이 꼴등입니다. 11라운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